최근 광주 지역 아파트 거래량이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장기화로 부동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졌고 높은 대출 금리와 정부의 가계대출 조이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전 일방 재개발과 신세계백화점 확장 이전을 위한 핵심 행정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전 일방 부지는 합의점 도출이 임박했지만 신세계백화점은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비명계 의원들이 세력화에 나섰고 이낙연 전 대표도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며 보폭을 넓히기 시작했습니다. 비명계가 이 전 대표를 중심으로 세를 키울 것이란 전망까지 제기됩니다. 10년 넘게 방치됐던 여수 세계박람회장에 컨벤션과 호텔이 어우러진 국제 컨벤션 센터가 들어서는데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여수시의 용역 결과에 해양수산부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광주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이 2달 연속 상승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회복 조짐을 보이나 했지만 거래량은 오히려 줄고 있습니다. 대출 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데다 정부의 가계대출 조이기 등으로 대출 여건이 악화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제2의 하락기가 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경원 기자입니다. 광주 서구의 한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지난 8월에는 매매 거래가 12건 이뤄졌지만 지난달에는 단 한 건에 그쳤습니다. 다른 단지들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부동산에는 지난 추석 이후 급매를 제외하곤 매수 문의마저 뚝 끊긴 상황입니다. 연초에 굉장히 거래가 없었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중간에 살아났다가 추석 이후부터는 거래가 많이 준 것 같아요. 매수 문의도 많이 줄었고. 지난 6월 1,400건을 웃돌았던 광주 지역 아파트 매매 건수는 지난달 1,100건대로 떨어졌습니다. 아직 실거래 신고가 모두 완료된 건 아니지만 20% 넘게 감소한 겁니다. 광주의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가 지난 9월 상승 전환에 2달째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거래량은 반대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래가 잠긴 건 금리의 영향이 가장 큽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대출 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데다 가계부채 급등 이후 대출 문턱도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또 매매가가 오르면서 이 가격에는 사지 않겠다는 매수자와 가격을 더 내리지 않으려는 매도자의 눈치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금리가 계속 고점에서 간다면 주택에 대한 가격, 호가부터 해서 조금 더 이제 소비자들이 기대하는 만큼으로 내려온다면은 지금보다는 좀 더 거래가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하 등 더 이상 금리가 오르지 않으리라는 명확한 시그널 없이는 부동산 경기가 쉽사리 회복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전방 일신방직 재개발과 신세계백화점 확장 이전 사업이 오는 12월까지 핵심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까요? 전 일방 부지의 경우 기부 체납 규모, 신세계백화점의 경우 셋백 구간 조성을 놓고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두 사업의 분위기는 사뭇 달라 보입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방 일신방직 부지 재개발을 위한 11번째 사전협상 조정회의가 다음 주에 개최됩니다. 사업 주체와 광주광역시 등이 참여하는 이번 조정회의의 최대 관점도 기부 체납 규모입니다. 4개월 넘게 광주시와 사업 주체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기부 체납액 차이는 현재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2천억 원에 육박하지만 이번 회의는 사뭇 분위기가 달라 보입니다. 사업자인 휴먼홀딩스 측이 이미 일정이 예정보다 상당히 늦어진 만큼 다음 주 회의에서 기부 체납 규모를 확정짓겠다며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다음 주부터 급물살을 타게 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습니다. 하지만 신세계백화점의 확장 이전 사업은 아직 불투명합니다. 지난달 13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차로 셋백 등 7가지 사안을 보완하라는 재심의 결과가 나온 이후 한 달 넘게 진전이 없습니다. 차로 셋백은 교통 혼잡을 막기 위해 건축물 규모를 축소하고 도로를 넓히는 방안이지만 신세계가 난색을 표하자 광주시가 셋백 구간 일부에 대한 점용허가를 내주는 방안 등을 제시해 신세계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신세계백화점에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을 많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화점에서 좀 더 전향적인 고민을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행정 절차 막바지 진통을 겪고 있는 전일방 부지 재개발과 신세계백화점 이전 확장. 그럴싸한 쇼핑 공간 하나 갖고 싶다는 지역민의 바람이 올해 내 가시적인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KBC 박송호입니다. 광주와 전남 일선 행정 현장에서의 민원 업무가 모두 정상화됐습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행정전산망 세월장애가 나흘 만에 복구되면서 광주와 전남 행정복지센터 등 민원실에서의 인감과 주민등록 초본, 민원 발급 서비스가 재개됐습니다. 지난 17일부터 전국 지자체 공무원들이 민원 처리할 때 사용하는 행정전산망 세월과 온라인 민원 서비스 정부24의 오류가 발생하면서 온오프라인 민원 서류 발급 서비스가 전면 중단됐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명계 의원들이 세력화 이후 본격적으로 활동에 나선 가운데 이낙연 전 대표도 이재명 대표를 저격하며 보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문제가 민주당을 옥죄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는데요. 비명계가 이 전 대표를 중심으로 세를 키울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환 기자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최근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민주당 지도부가 지나치게 획일적이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당내 다양성과 민주주의라는 굳건한 면역체계가 무너져 병이 들었고 이는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 본인의 사법 문제가 민주당을 옥죄고 있다며 그 여파로 당 내부의 도덕적 감수성이 퇴화했다고 작심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비명계 의원 모임 원칙과 상식도 이 대표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원칙과 상식이 첫 공개 행사로 개최한 청년 간담회에서는 이재명 사당화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민주당은 민주가 빠진 이재명 사당입니다. 본인에게 반대하는 사람들 적으로 규정하고 공격하고 조리돌림하는 그런 문화, 이게 지금 당 전체에 만연하고 있습니다. 비명계 이상민 의원은 이재명 사당, 개딸당을 더 이상 고쳐볼 여지가 없다며 탈당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여기에 화답하듯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슈퍼 빅텐트를 치겠다며 비명계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지금의 민주당에게 나라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는 양심을 지키는 분들이 민주당에 비록 소수나마 있다는 점도 유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와 비명계가 연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면서 야권 정계 개편의 신호탄을 조만간 쏘아 올릴 것이란 전망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국민의힘 전남도당이 국회를 방문해 2026 여수 세계선 박람회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김화진 국민의힘 전남도당 위원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과 면담을 갖고 여수 세계선 박람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1처 2본부로 구성될 조직위원회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여수시를 비롯해 천혜의 자연자원을 보유한 전남이 해양 관광도시의 중심이 되고 서남해안 해양 관광 휴양벨트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대 교수들이 산업부의 총장 해임 건의가 과도하다며 이사회의 거부를 촉구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대 교수들은 입장문을 내고 산업부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들은 대학 설립 초기 업무 시스템과 제도 규정이 완비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한 일들을 규정에 기계적으로 적용한 것이라며 총장 해임 건의는 과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에너지공대가 에너지 특화 우수대학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올해 신입생들의 이탈률이 3%를 밑돌 정도로 교육 만족도가 높은 상황에서 총장이 해임될 경우 발생할 피해를 우려했습니다. 광주 지하철 1호선 전체 20개 역 중 유일하게 양동시장역에만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의 통행이 어려워 오랜 시간 개선 요구가 잇따랐는데요. 올해 3월에는 관련 예산까지 편성됐지만 설치 사업은 조금도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휠체어를 탄 정성주 씨가 양동시장역 출구로 향하는 계단 앞에 멈춰섰습니다. 직원 호출 버튼을 누르고 리프트에 몸을 실어 지상에 도착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4분 20초. 답답한 마음이지만 이 역에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지 않아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리프트는
가장 위험한 거거든요. 저희가 볼 때 만약에 여기서 잘못돼가지고 굴러떨어진다면 얼마나 위험합니까? 저는 엘리베이터를 좀 제발 좀 광주에서 유일하게 없는 곳이니까. 불편한 건 노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너편 출구에 에스컬레이터가 있긴 하지만 이곳 역시 결국 계단을 올라야만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심한 날을 못 들고 다니잖아요.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개선 요구는 잇따르고 있지만 변화는 더디기만 합니다. 지난 3월엔 설치 설계 용역을 위한 예산 1억 원까지 편성됐지만 한 푼도 쓰이지 못했습니다. 부지 확보를 위해선 재개발 지역 주민들의 이주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데 사업 시공사 변경으로 관련 일정이 미뤄졌기 때문입니다. 양동 3구역 그 재개발 계획하고 좀 연계해서 지금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금년 4월 이전에 했어야 될 것들을 다시 시작하게 돼서 지금 진행을 이제 하려고 하는 상황이고요. 광주시와 광주교통공사가 재개발 조합의 협조만 기다리기보단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또 부랴부랴 저는 방법 찾을 거라고 봅니다. 교통공사는 물론이고 시 집행부에서도 어떤 부분을 보완을 하면 진행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방법과 묘안을 반드시 찾아내야 된다. 재개발 사업의 경우 이주에 최소 1년, 철거에 6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리고 변수도 많아 2026년까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는 목표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우려가 큽니다. KBC 조윤정입니다. 도서관에서 책 1,500여 권을 훔친 혐의로 40대 A씨가 구속 송치됐습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광주 지역 도서관 8곳에서 1,500여 권의 책을 훔친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일용직 근로자인 A씨는 복사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의 주거지에는 1,500여 권의 책이 쌓여 있었고 책을 되팔거나 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광주시립도서관이 1,200여 권의 책을 도난당하고도 2년 가까이 그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에 따르면 광주사직도서관은 지난 2021년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책 1,200여 권을 절도당한 사실을 지난 9월에서야 처음 인지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시민의 세금으로 구매한 책에 대한 관리 감독이 허술하다는 지적과 함께 도서 도난 방지 시스템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10년 넘게 방치됐던 여수 세계박람회장에 컨벤션과 호텔이 어우러진 융복합 국제 컨벤션 센터가 들어섭니다. 여수시가 실시한 용역 결과에 대해 해양수산부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사업에 탄력이 붙게 됐습니다.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수 세계박람회장에 위치한 스카이타워입니다. 이 타워를 중심으로 엑스포역과 국제 여객선 터미널을 포함한 부지에 세계적인 수준의 국제 컨벤션 센터인 가칭 엑스포 CNT 건립이 추진됩니다. 최대한 그 시기를 당겨서 눈에 보이는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변화를 이끌어내주기를 우리는 요구를 하고 있고요. 엑스포 CNT는 세계박람회장에 관광객을 유치하는 집객시설과 이동의 편리성을 제공하는 교통시설로 구성됩니다. 축구장 2개 크기인 10,000제곱미터 부지에 컨벤션 센터와 KTX역, 크루즈터미널, 특급 호텔, 면세점 등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최소 5천억 원 이상 투입되는 사업비는 민간 자본을 유치하기로 했습니다. 해수부, 전남도, 여수시가 참여한 여수 세계박람회 사업활용위원회는 3년 동안 엑스포 CNT 건립을 위한 실시 설계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대형 쇼핑센터, 또 컨벤션센터, 이 아우르는 복합 컨벤션센터를 짓게 되면 이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박람회장이 꼭 필요하다. 세계박람회장을 국제해양 관광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되는 엑스포 CNT. 2021 세계박람회 성공 개최 이후 풍부한 인프라를 구축한 여수가 글로벌 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C 박승인입니다. 사건 브로커가 한평군의 관급 공사에 연루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전투비행장 강행 이상익 파면 투쟁본부는 광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 브로커 성모 씨가 본인이나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를 통해 한평군의 데크 관급자재를 3차례에 걸쳐 1억 9천여만 원어치를 납품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광주시청 앞에서도 집회를 열고 광주 전투비행장을 이전시키기 위해 여론조사를 통해 한평의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상황이 왔습니다. 창립 55주년을 맞은 광주은행이 지역 대표은행 본연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광주은행 본점에서 열린 창립 55주년 기념식에서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지역 경제의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가장 가까운 곳에서 먼저 찾아가는 금융을 실천해 지속 가능한 100년 은행으로 성장해 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 감독 퇴진 운동을 하겠다며 모금한 돈을 횡령한 30대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 6월 19일부터 8월 17일까지 기아 타이거즈 감독 퇴진 운동을 하겠다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700만 원을 모금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기아 팬들은 A씨가 700만 원의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자 지난 8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지게차 위에서 떨어진 양파망에 깔려 70대가 숨졌습니다. 무안경찰서는 지난 18일 무안군 한 양파 창고에서 일하던 70대 A씨가 지게차에 실린 3m 높이에서 떨어진 1.4톤 양파망에 깔려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게차 운전자이자 터키 국적 불법 체류자인 22살 B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 등 9개 협약기관이 전남도청에서 영암호 관광 레저 기반 구축 업무 협약식을 갖고 오는 2033년까지 영암호를 남해안권 관광벨트 거점으로 육성하는 데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목포대와 함께 솔라시도 기업도시 3개 지구를 연계하는 영암호와 주변 해양 관광 레저 개발의 기본 구상 용역을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